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처음에는 저도 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. 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수석 대표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 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. 사실 제가 전직이 중환자실 간호사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면회 시간이나 아니면 그럴 때 다른 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그런 습관이라면 습관인지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나 고객을 만날 때 정말 많이 들어주는 편이에요. 많이 들어주고 사실 그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아는 만큼 이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냥 인정하는 편이에요. 저는 전직이 보험 설계사였거든요. 10년 정도 영업을 했던 그 노하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면할 때 맨 처음에 그냥 저의 그 필요에 의해서 다가가지 않고 그들과 먼저 관계 형성을 위해서 먼저 그들과 좀 친분을 좀 쌓는 편이에요. 그래서 작게는 좀 먹는 거로 필요하신 뭐 음료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조그맣게 이렇게 사다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 그 관계 형성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. 사람이 먹는 거에는 못 당하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을 하면서 친해지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. 옛날에는 가리키려고 했어요. 근데 가리키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SGN 그룹에서 두 대표님을 만나면서 어떤 능력이 조금 생겼냐면요. 상대방을 이해할 때 일단 제 입을 닫고 상대방 얘기를 경청하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. 저는 타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. 그럼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, 저럴 수 있지, 그러면서 동화책을 한 편 읽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편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제 방법 같아요. 저는 우리같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성공으로 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마음도 잘 읽어야 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두 대표님한테 가장 배운 핵심 기술이 어쩌면 사람을 서로 끌어안는 그거 하나, 또 하나는 내 감정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정말 고급 기술이거든요. 그거 하나, 또 하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, 사람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 사람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저는 배웠거든요. 그래서 어떤 작은 문제, 큰 문제, 좋은 문제, 안 좋은 문제, 그런 문제를 봉착했을 때 문제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문제를 내려다 봤을 때 답이 나오거든요. 그것을 잘 체득한 사람이 이 수입의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고객들이 저 이 일에 관심 없어요, 이 제품에 관심 없어요 할 때 그들이 저 돈이 없어요, 상황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는 소리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들이 불만을 터뜨리거나 아니면 화를 낼 때 그것이 불안해하는 거거나 아니면 내가 그의 손을 잡아주길 원해서 하는 액션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저는 우리 팀원들한테 우리가 받는 이 수입은, 이 인컴은 어쩌면 애끌어서 그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거에 대한 보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을 했잖아요. 저 초창기에는 상대방의 말, 작은 말 한마디에도 내 감정이 동요됐고 그 말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? 끝까지 따지고 물었어. 사실은 답이 없는 건데 그냥 억지 부리는 그런 수준이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게 아무런
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줄, 내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줄을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여유 있는 리더의 모습으로, 어거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지, 내가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까지 생각해 보면서, 그래, 안아줘야지. 그런 조금 여유로워졌다 그래요. 그런 삶까지 바뀌니까 이렇게 누군가하고 갈등하는 그 횟수라든지 그런 일들이 거의 줄었다고 볼 수 있죠, 지금은.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물건을 판다고 생각하는데, 우리는 물건 파는 일을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얼굴 바뀌고 의식만 전환된다면 SGM 그룹에서 저절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기본 바탕을 깔아주기 때문에, 이 시스템 안에만 들어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, 그들을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키워줄 수 있는 그 발판이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. 대부분 이 사업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, 저희들을 봤을 때 너니까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있거나, 특히 가족들이나 정말 친한 친구들이 인셋덤이나 SGM 사업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을 듣고 우려하는 목소리로 뭐 위험하다, 그거 시작하지 말아라,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원래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. 자기 인생은 자기만이 정말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겪어보니까 저도 정말 어려웠을 때 제 주변에 물론 가족도 있고 친한 친구도 있었지만 정말 제 자신을 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. 그렇다면 이게 내가 느꼈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거예요. 이게 내 인생의 기회인지, 모든 사람은 전 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이런 고민을 하는 것조차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. 이거는 내 인생에서 기회라는 거를. 그런데 그것을 낱말을 듣고 흔들린다?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흔들린다? 그렇다면 바뀌는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뭘 바꿔보고 싶다면 정말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한 번쯤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시고 후회가 없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. 저는 그랬어요. 저는 어차피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제가 결단하는 일은 단 한 번도 남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헷갈리거나 아니면 남 말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경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들께는 직접 더 많이 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저는 믿음보다 더 큰 힘은 알고 경험한 거라고 생각해요. 저는 5년 전 인셀덤을 처음 시작할 때 제 비즈니스 계절은 겨울이었습니다. 춥고 배고픈 걸 이미 인정하고, 이 두 대표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봄날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여름이 있고 가을에 추수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겨울을 견뎌낼 수 있었어요. 저는 그 겨울의 기간을 저의 2018년 1년을 저는 생각했거든요. 나는 1년 후부터 1,000만 원 벌 수 있다면 지금 매달 300만 원 버는 데 집중하면서 배우는 시간으로 갖겠다. 그리고 저는 2년, 3년 만에 정말 성공자라는 소리를 듣고, 제가 돈을 조금 더 번 게 아니고 제 삶이 확 뒤집어서 정말 바닥이었던 삶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자라고 부르는 삶까지 올라왔거든요. 그런데 그들은 언제 들어왔어요? 저희가 돈을 벌 때, 가을에 들어왔어요. 그분들은 저기 가니까 돈을 번다 하고 가을에 들어왔고, 우리가 그동안의 노력으로 열매 딸 때 그들은 그 시절, 좋은 시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은 열매를 딸 수 있었고, 어쩌면 이삭줍기라도 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가을이 끝나면 또 겨울은 옵니다. 그 겨울에 그들이 견디는 사람, 이 값어치를 알고 견디는 사람,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알고 견디는 사람이 또 다른 가을이 왔을 때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, 이번에 오는 가을은 한국 시장에서 제가 맛본 가을 그 성공이 아니고 정말 지구 전체를 두고 글로벌한 시장에서 오는
그 추수기 때문에, 그 성공이기 때문에 지금을 알고 버티는 사람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. 부는요, 공평하지 않아요. 항상 부는 쏠림 현상이 있어요. 저희의 5년 동안 이 부는 한국에서 인셀덤이라는 한 회사로, 아니 SGM이라는 한 조직으로 쏠렸어요. 거기에 수혜자예요. 이제 향후 3년, 5년의 부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SGM을 향해서 다 쏠립니다. 그 쏠림 현상에 그 큰 부를 자기가 자기 삶이 치이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견디는 사람이에요. 지금 그 견디면서 자기가 단단해지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한테도, 우리 로얄 패밀리 식구들한테도 네가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주인공이지 아닌지 넌 지금 너를 테스트해야 돼. 우리가 5년 동안에, 내 5년 동안의 경험으로 내가 확실하게 아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밖에 아무리 찾아도 정말 이 두 대표님 같은 리더 안 계세요. 이런 과학적인 시스템 없어요. 누가 나를 지금 미셀주에서 서포트 해주듯이 이런 최고급의 그 퀄리티 있는 서포트를 누가 해주겠어요. 내가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정말 저는 연예인이고 스타인 거 마찬가지거든요. 이 혜택을 누릴 줄 알아야지.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 뭐만 되면 돼요? 성공매니아 핵심 리더만 되면 돼.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지도 바꿨잖아요. 그래서 저는 쉬운 길을, 아주 큰 거를 얻기 위한 가장 쉬운 길을 우리 팀원들한테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사과나무라면요, 행복하죠. 어쨌든 간에 줄 수 있어서 누군가한테 열매를 줄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그늘을 줄 수 있고 누군가한테 쉼터를 줄 수 있어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. 제일 큰 가시를 만들 거예요. 그래서 누군가 내 가시를 먹고 건강하고 행복해지게. 제가 사과나무가 된다고요? 저는 그냥 사람이고 싶어요.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어느 정도는 내가 더 크게 성장해서 정말 그들에게 그늘이 되는 그런 사과나무가 되고 싶죠. 되게 외롭기도 하지만 되게 달고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걸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과나무가 될 것 같아요. 아주 무르익은 아주 맛있는 달콤한 사과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사과를 쪼개보면 아주 작은 씨앗이 결국은 땅에 묻혀서 내가 썩고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온 여린 그 싹이 또 흙을 뚫고 나와서 결국은 사과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몇 년이 지나야지 사과라는 과실을 맺습니다. 근데 세상에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그럼 나는 내가 사과라면, 사과나무라면 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배 맛이 나는 사과를 주고 딸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딸기 맛을 나는 사과를 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. 저는 오롯이 온전한 사과로서의 맛을 내서 그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나무로 와서 내 열매를 함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오리지널의 멋진 사과나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